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여행 차윤입니다. 자, 이제 2025학년도 수능을 위한 인사이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은 OT 시간이고요. 인사이트 강의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특히나 뭐 뒤에 이제 후수 강좌들은 강의를 듣는 방법이 굉장히 명료합니다. 뭐 실전 모의고사 또는 뭐 엔제 강의 명료한데 요 인사이트 강의가 좀 복잡해. 그 복잡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강의 하나로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실력, 그 포지션하고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이 강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 생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처음부터 수학 강의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도 이 강의를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어. 내신이 끝났어. 아, 내가 공식이나 이론들은 전부 다 알아. 그런데 실전 개념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이 강의를 활용할 수 있게 이 강의에 약간 보조적인 장치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OT 시간에는 이 강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조적인 장치가 달려 있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인사이트 강의가 이제 개념 강의의 가장 킬러 강의이고요. 기본 개념 강의 플러스 실전 개념, 그리고 기출 분석, 그리고 문제풀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모두 담겨 있어요. 모두 담겨 있는데, 그래서 강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총 5개의 교재, 5개의 과목,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선택 과목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기출 분석과 개념,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기초 개념,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하면 이 강좌로 모두 다 끝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인사이트 강의를 완전히 씹어 먹었어. 그러면 내가 수능 준비 한 80% 이상은 준비가 끝났다.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문제 계속 공급받아서 문제풀이 훈련을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시고, 작년과 다르게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이 이제 킬러 배제가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너무 선을 넘는 과학 문제, 뭐 과거 수능의 30번이나 22번 같은 문제를 이제 수능에서 안 내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작년에 TCC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킬러 배제를 발표했다고 해서 수능이 쉽게 나온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엔제 문제풀이 강의나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 준비를 할 때도 절대 강의를, 교재를 쉽게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딱, 수능이 끝났어요. 2024 수능이 끝나고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떻습니까? 절대 수능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요,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30번이나 20번이 쉬운지 어려운지 느끼지도 못하고 수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수능이 결코 쉽게 나온다는 말로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킬러 배제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속칭 뭐 준킬러급 문항, 그런 문항들은 여전히 쟁쟁하게 수능에서 오히려 더 새롭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절대 교재를 뭐 쉬운 문제만 골라서 만들었다라든지 또 선을 넘는 과학 문제가 많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 믿고 요 강좌를 꼼꼼하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이제 좀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과연 이 강좌를 활용할 수 있을까? 선생님 제가 고1 과정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데요. 함수의 함자는 아는데 함수를 제대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 중에 특히나 막 역함수나 합성함수가 나오면 막 되게 막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라는 학생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 인사이트 강의를 선생님이 올려놓은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사이트 강의가 이렇게 올라간 예시입니다. 그러면 1강, 2강, 3강, 4강, 뭐 OT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보충 강의라고 해가지고 1강 보충, 2강 보충, 3강 보충이 쭉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1강 공부하는 과정에서 역함수가 등장을 했어. 그럼 역함수를 아예 모르잖아.
그래서 쌤이 강의를 하는 중간에 애들아 역함수는 이거야. 역함수는 수능에서 이렇게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본 강의, 수학원 강의, 뭐 수학2 강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충 강의에 역함수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강좌는요. 쌤이 또 따로 통으로 올려놓은 강좌인 도츠 강좌가 있는데 그 도츠 강좌가 한 54강 이 정도로 되어 있고 한 강당 한 10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안에 보면은 이제 테마별로 역함수는 이거야, 합성함수는 이거야, 뭐 함수에서 뭐 이차 함수는 이거야,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 부등식은 이렇게 풀어, 도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거야, 이런 것들을 테마별로 54개의 주제로 클립형으로 쭉 쌤이 구성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매칭해놔서 그 50 몇 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1강 공부할 때는 요것만 알면 돼. 2강은 이것만 알면 돼. 해서 강의를 쭉 따라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알게 되는. 그러니까 생기초가 부족한 학생들도요. 이 강의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기본기가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벼운 내용들이니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기본기가 있는 학생들은 본 강의만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기술적인 내용 들어가 있고 어쨌든 이 보충 강의가 차별화된 내용들이고 적극 활용을 할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말했던 요 보충 강의들을 싹 다 모아놓은 강의가 도츠 강좌입니다. 교재로 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강좌도 전부 다 완강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수능에 나와 있는 모든 고1 과정, 중학 과정, 수학 기본 내용, 도형 특강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 도츠 강좌 자체가 어느 정도 수학의 모든 내용들을 커버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수학은 쌓아나가는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수학원 수학2를 가지고 승부를 볼 거란 말이야. 근데 정작 수학원 수학2를 하기 그 앞 단계가 부실한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공부하려고 중학교 내용 꺼내서 고1 과정 꺼내서 강의 듣자고 하니까 그것도 볼륨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꾸역꾸역 눌러 담아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강좌가 이거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고 50여 개 강의가 클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사이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시고 따로 공부하기엔 또 여전히 볼륨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따로 이제 하기보다는 인사이트 강의 진행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초 강의가 있거든요. 함수 특강이라는 강의이고 이 함수 특강 강의는 수학원 수학2가 지금 우리 수능에서 메인이잖아요. 근데 수학원 수학2가 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수학원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수학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 보면은 수학원 수학2가 올 전부 다 함수의 함수. 그러니까 함수를 못하면 수학원 수학2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원 수학2가 수능에서 배점이 74점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원 수학2를 하려면은 함수를 알아야 돼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합성함수, 역함수, 일차함수, 다항함수, 그 다음에 뭐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 1대1 대응,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10강 미만으로 5, 6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강 미만의 요 짧은 강의니까 요거를 토대로 일단 이거는 인사이트 강의하기 전에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먼저 빠르게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인사이트 강의를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요, 특히나 이제 고1 강의가 당연히 함수를 배우니까 메인인데 그 중에서 수학원 수학2의 예시를 통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수학원 수학2의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합성함수, 역함수 개념 배우는데 그거는 수능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야 해.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게. 이 두 강좌가 인사이트 강의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고 가능하면 이거는 먼저 인사이트 듣기 전에 들으시고 뭐 막 책상 앞에 앉아서 막 들을 필요 없이 여러분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에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 가볍게 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강의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메인 강의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보충 교재로 기출 시너지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좌를 딱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인사이트 강좌가 있고 교재가 있고 그다음 보충 교재로 기출 시너지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이 교재는 말 그대로 기출 문제 강좌입니다. 기출 문제 교재고 요거 나중에 따로 기출 강좌가 따로 있는데 이제 교재 자체는 인사이트 강의를 함께 여러분이 구매를 해서 공부하면서 따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요.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문제풀이를 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교재인 거예요. 부교재인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스스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도 한 번 더 들어가 있고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도 따로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인사이트 강의하고 단원 구성이 동일하게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 당연히 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 기출문제들은 쌤이 선별해 놨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을 넘는 과학 문제, 킬러 문제는 뺐고 그 다음에 너무 옛날 문제라서 지금의 트렌드랑 맞지 않는 문제도 제외했고 그 다음에 완전 최근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출제 기조가 바뀌면서 바뀌었던 부분도 뺐습니다. 그리고 뭐 사관학교라든지 학력평가 문제들은 일부 중요한 문제는 넣었습니다만 문제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출량이 워낙 많잖아. 수능이 30년 진행이 됐거든요. 이거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정말 효율적인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최근 5년치만 잘라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10년이 넘어도 좋은 문제들은 들어가 있고 어쨌든 쌤이 이제 강의를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학생들의 가장 효율적인 기출문제 딱 하나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은 그게 이것이 될 수 있게 기출 시너지 교재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총 3개의 큰 덩어리입니다. 인사이트 본 교재 그리고 함수 특강 도치 강좌 그리고 기출 시너지 전부 다 각각 강좌가 있고요. 일단 우리는 여기 인사이트 강의이기 때문에 인사이트 강의 요게 메인이야.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러지? 네, 보충 강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잠깐 들면은 내가 수학원 공부하는데 삼각함수를 공부하고 싶어요. 당연히 삼각함수를 공부를 해야 되지만 삼각함수를 하기에 앞서서 생기초가 필요하죠. 뭡니까? 바로 함수에 대한 기초. 그리고 또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기성과 대칭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함수 특강의 대칭성과 주기성 내지는 도치 강좌의 대칭성과 주기성 그리고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평행이동, 대칭이동 또는 함수 자체의 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충 강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보충 강의는 이 강좌를 눌러가지고 확인해도 되지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인사이트 강의 아래 하단에 보충 강의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열심히 듣습니다. 알겠죠? 강의를 들어서 삼각함수 단원 수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함수 강의가 다 완강이 됐네? 끝났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기출 시너지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보통 학생들이 강의 완강은 되게 잘합니다. 쌤 강의를 듣고 항상 학생들 모니터링 해보면은 완강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율이 높아서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출문제를 마지막 끝까지 이 책을 다 모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 왜냐면 혼자서 문제를 푸는 건 되게 힘들고 어쩌면 좀 약간 괴로운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학 실력은 이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소단원이 끝나고 나서 보통 기출문제는 통합형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단원 하나 끝나고 나서 통합형으로 이거를 풀고 나서 이제 기출 시너지 3단원에 보면은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이걸 풀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한 단원 끝나다 보면 어느 순간 완강이 되어 있어요. 수능 수학이 엄청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겁을 먹고 있기도 하고 또 뭐 시중에 있는 수많은 이제 컨텐츠들을 보면은 막 강의가 막 엄청 많잖아. 그런데 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봤자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그래서 양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양이 있고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완벽하게 체화하고 낯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게 승부처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강의들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크게 2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OT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이야기는요. 수학원 수학토가 있고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가 있잖아.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수학원 수학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3으로 올라가면은 또는 N수행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취약한 미적분이나 또는 뭐 확통 기하, 특히나 뭐 기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막 힘들어해. 아예. 그리고 미적분은 볼륨이 많아서 힘들어하고 확통은 만만해 보이지만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어쨌든 선택 과목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선택 과목이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승부는 공통 과목에서 납니다.
공통 과목에서 문제 점수 배점이 이게 74점이야. 얘가 26점이에요. 당연히 이 공통 과목의 비중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4점짜리 문제는 훨씬 더 커요. 4점짜리 문제가 공통 과목은 10문제가 나오고요. 선택 과목 3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편차로 놓고 보면은 이 선택 과목 3문제 중에서 뭐 30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두 문제를 한 개 맞추느냐, 두 개 맞추느냐, 그 두 개를 다 틀리냐 이 승부인데 이거는 뭐 22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거 빼고 나머지 9문제를 이제 편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통 과목의 학습 시간이나 비중이 훨씬 더 커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선택 과목이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느냐? 내가 이번 뭐 방학 때 또는 이번 뭐 신학기 시즌에 내가 미적분이 부족해. 미적분은 정말 정복하자. 해가지고 하루 내내 미적분만 공부합니다. 수원 수투는 엊그제 내신을 봤으니까 그냥 스킵하는 거야. 이래버리면 수능 때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밸런스 있게 이런 거야. 수원 수투를 하면서 내가 미적분이 취약하니까 뭐 기하가 확통이 취약하니까 요걸 조금 더 한다는 느낌. 뭐 이런 괜찮습니다만 아예 안 하고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하시고 자, 또 하나 수능이 지금 변화하고 있죠.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체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대놓고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교육부에서 뭐 일부 문항이 너무 선을 넘는 과학 문제다. 킬러 문제, 속칭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라고 교육부에서 킬러 문제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제하는 사람이 출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리스펙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변하고 얼마만큼 바뀔 것인지에 대한 게 작년 9월 달 그러니까 6월 달 이후에 킬러 배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수능 시험범위랑 똑같은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수능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사실 변화하는 수능의 첫 번째 시험이었었고 이걸 토대로 수능을 예측을 했잖아. 그런데 이 수학 과목 기준으로는 9월 평가원과 11월 수능도 상당히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 진행을 할 때에도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반영해서 모의고사를 제작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강의 시간에는 전통적으로 이전에 많이 나왔던 유형들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안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형태는 여전히 중요하다.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도형 문제.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 9월 평가 모의고사에는 빈칸 가나다 도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수능 역사상 빈칸 가나다가 도형 문제 나왔던 적이 딱 한 번, 2022학년도 수능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에는 도형 문제가 안 나왔냐? 100%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순수하게 도형 자체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게 나왔었는데 수능 당일날은 전통적인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 항상 나왔던 수열의 발견적 추론 문제가 항상 이전에는 15번 문제를 객관식 최고난도 문항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좀 쉽게 나왔어요. 12번이었나요?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도 파이널 모의고사 선생님 진행을 할 때에도 여전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공부를 했거든요. 수능 당일날 예전처럼 객관식 최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는 2022학년도 수능 이전에 또 6월달, 9월달 시험이 있단 말이야. 근데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연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봤던 두 번 시험도 이 두 번 시험에서 유형이 다른 형태가 엄청 많이 발견됐습니다. 네. 이것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이거야 이거. 6월, 9월 달 모의고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담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수능이 어떻게 바뀔지. 올해 수능 혹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냥 학생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냥 뭐랄까 약간 그 짐작 내지는 약간 그냥 관심 정도에서 예측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올 것 같아. 나는 이걸 공부해야 돼.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이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이나 우리만이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 수험생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교육과정에 입학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 싹 다 빠짐없이 싹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다듬는 거야. 중요도가,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은 조금 더 많이 하고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것들은 좀 가볍게 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이것들을 선별해가지고 그냥 OX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변화하는 수능은 선생님 중간중간에 뭐 모의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강의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피드백 할 테니까 선생님 열심히 따라오시고 자 인사이트 강의에 대한 OT를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1강 들어가서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자 쌤폰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